안녕하십니까. 차량기술사 김창복 선생님 만나러 양성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갈게요. 이렇게 할게요. 네네네. 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량기술사 김창복 선생님 만나러 양성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차박사 TV를 사랑해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 덕분에 우리 차박사 TV가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만마라만마마마마마라만마마 하! 10,000명을 돌파해서 10,000명 돌파 기념으로 우리 차박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질문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차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차량교수사 김창복입니다. 와, 원조는 원조네. 아, 제가 못따라하겠네. 김창복입니다. 아유, 좋네요. 아유, 10,000명 돌파했습니다.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야. 고맙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예. 소감 한마디. 아이고, 그냥 걸어온 대로 그냥 걸어왔더니 어째 10,000명까지 걸어왔습니다. 예. 아무튼 간에 고맙고 반갑습니다. 아니, 그 처음 차박사 TV 할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냥 사회적 승진만 생각하고 걸어왔는데 아이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인기가 조금 올라가네요.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돈이 엄청 들어오겠는데요. 아니요, 이거 돈 맛은 보질 못했습니다. 돈 맛을 좀 놓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차박TV 사랑하시는 구독자는 감사하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우리 차박사 TV가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 차박사 TV 보시는 분들이 일방적으로 계속 영상을 보여주니까 궁금한 점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요. 또 제가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또 끌려다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답구를 못 해줘요.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야밤에 밤 1시, 새벽 2시 새벽에 이럴 때만 답구를 한 번씩 해주는데 너무너무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구독자 10,000명 돌파 기념 이벤트로 오늘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해결해 드릴까 하는데 몇 분의 질문 모아 드리는데요. 사실 이 질문 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도 분명히 들어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남긴 게 아니더라도 함께 들어보시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부터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2017년식 2.4 가솔린 자동차인데 냉간시 후진기어 넣었을 때는 괜찮은데 에어컨을 켜고 후진기어 넣으면요 디젤 저리가 나는 시트와 핸들이 전체적으로 진동과 함께 따다다다다 어떻게 따다다다다 하면서 엄청 소음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상당한 진동을 느끼는가 본데요. 보편적으로 드라이브보다 R 쪽이 오히려 진동이 상당히 더 심하거든요. 사실은 압력이 세니까. 근데 이 차는 지금 사연을 들어보니까 여러 군데 다니면서 뭐 또 엔진 빔이랄지 진동 관련 부분에 아마 수리한 것 같은 애감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것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동이 나올 때는 아마 그 100%는 아니지만 자동 변속기 안에 라인 압력의 변화가 와서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라인 압력의 변화가 오게 되면 우리가 드라이브를 딱 넣잖아요. 일단 동력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토크 컨버터라는 데서 기계적인 에너지를 유체 에너지와 유체 에너지를 다시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드라이브를 넣어서 기아가 들어간 상태라도 자동차가 가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출발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력의 변화가 오게 되면 이 압력이 너무 세다 보면 동력이 예를 들어서 0.5% 전달이 돼야 되는데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2% 3% 전달되면 이게 바로 곧바로 진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특히 가속 브레이크 페달 슬맷이 났을 때 차가 약간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든다. 출발이 안 돼야 되는데 출발이 좀 되는 느낌이 온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수리는 어떻게 지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차는? 수리는 지금 현재 밸브 바디라는 데서 압력 조절배 같은 것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서 매일 정해진 내용만 말씀드리니까 질문은 못 받을 것이다 오해들 하셨죠? 바로 갑니다. 이 내용 지금 보신 적이 없거든요. 지금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대로 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혹시 노후된 휘발유 승용차도 검사소에서 배기가스로 검사가 안 될 경우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휘발유차. 휘발유차도 효과가 있습니다. 휘발유차는 예를 들어 우리가 연료를 분사하지 않습니까? 휘발유차도 역시 진한 혼합기 영역에서는 CO, 일산화탄소가 발생이 되고
또 이론 공연비 영역에서는 질소산화물, 네. 또 그 휘발관 영역에서는 HC나 이런 게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휘발 차량도 에어플로우 센서에다가 바이패스 호스를 연결하면 CO가 많이 나오는 차량들은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아. 예. 그래서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배선은 몇 자리를 쓰면은 안전상 중간 표준을 달려고 하는데 몇 암페어짜리를 써야 될까요? 상관전압의 문제. 그런가 봐요. 예, 그런데 네. 여기서 약간씩 화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상관전압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펜 드시네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불이나 또 탄소 이런 게 원자 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원자 핵 안에는 플러스 양자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네. 플러스 양자가 들어 있고 예를 들어서 K각, L각, M각, P각 여러 각이 있는데 전자가 여기서 따라 돌게 돼 있어요. 예. 전자가. 이렇게. 네. 근데 이 전자가 예를 들어서 원자 핵의 주변을 따라서 돌기 때문에 네. 배선이 오래되든지 또는 엔진 세차를 자주 한다든지 또는 습기를 많이 먹은 차량들은 네. 또 우리 특히 배터리 버스 단자에서 제네레이터 쪽으로 가는 배선 있잖아요. 네. 그 배선이 냉각팬 뒷부분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열적발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혹시나 배선 내부에서 결로 현상에 의해서 안에서 습기가 차서 네. 배선이 사가요. 예, 녹이 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배선을 이렇게 딱 까보면 푸른 녹이 이렇게 살짝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전자들이 흐를 수 없는 환경, 적게 흐를 수 있는 환경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이러한 도로가 있다면 네. 평소에 100대가 지나가는 네. 도로인데 네. 자꾸 저항이 생겨서 예를 들어서 갓길에 주차를 해놨다 해서 네. 한 60대밖에 못 지나간다. 네. 그럴 때는 우리가 어쩝니까? 우회 도로를 만들어주는 그쵸. 것처럼, 네.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배선을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온전하게 100% 간다. 차가 다닐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쉬운 원리긴 하네요. 예,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에 엊그저께 코란도 C를 가지고 대전에서까지 왔더라고요. 그 영상을 보고. 예. 그래서 내가 가까운 카센터 가서 이거 왜 대전에서 여기까지. 예. 그랬더니 그 차를 재보니까 네. 무려 1.0V가 나왔어요. 오. 예, 이게 1.0V 나오면요. 네. 전압만 강화되는 게 아니라 전류량은 더 적게 흐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상관전압의 문제가 발생된 시점이 0.3V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차종마다 다른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옵니다. 어떤 차는 변속기에서 범핑 현상이 나오고, 어떤 차는 엔진이 툭툭 RPM이 치는 현상도 현상. 나오고, 움찔움찔하는 현상도 나오고, 네. 예를 들어서 0.7에서 8 이상에 넘어가게 되면 네. 배터리 충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런 상태에서 배터리를 양호하게 쓰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배터리를 1년에 한 번씩 갈았다는 거예요.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평균적으로 4년에서 5년을 쓰거든요. 그렇죠. 배터리를. 네. 근데 이렇게 갈았다 해서 너무 만족스럽게 가셨거든요. 근데 상관전압은 굳이 변속기 범핑 현상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변속기 범핑 현상은 간단하게 우리가 전구를 초기 돌입 전구라는 게 전류라는 게 있어요. 전구를 밝히기 위해서 예를 들어 전구를 이렇게 밝히는데 초기 돌입 전구가 겁나게 많은 전류를 소모하게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이 순간순간 변속 조절 솔레노이드 밸브가 움직일 때마다 많은 양의 전류가 필요한데, 이게 조금씩 전압이 떨어진다, 전류량이 부족하면 늦다든지 또는 걸려갖고 얼른 안 떨어진다 했을 때 차가 움찔 이렇게 범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는 중간 퓨즈를 얘기하셨죠. 중간 퓨즈 이야기 하셨는데, 차량마다 이 제네레이터하고 또 세로모터 있죠. 시동 전동기 쪽은 차량에 따라서 휴즈가 없는 타입, 또 100에서 120A, 150A까지 휴즈가 있는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휴즈가 있는 타입은 휴즈에다 반드시 연결을 하시고, 휴즈가 없는 타입이면 굳이
휴지를 만들어서 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불안전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8스퀘어 이상 그 배선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8스퀘어 그러니까 이상.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뭡니까 볼펜 두께 한 자루 정도 있잖아요. 모나미 볼펜 한 자루 네. 두께 정도 두께 정도. 그 정도 배선이면 넉넉합니다. 넉넉하게 할 수 예, 있다.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자, 다음 고민 또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고민입니다. 냉간 시 2000 rpm 이상 올리면 귀신 소리 나는데 열받으면 안 나요. 예, 이게 그 냉간시 2000rpm 이상 올리면 휙 하고 귀신 소리는 소리라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귀로 듣고 타음 검사도 해보고 이래야 네. 정확한 진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냉간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네네. 벨트가 네. 아마 느슨하다든지 댐퍼 풀리의 표면이나 풀리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상당히 유발되고요. 네. 특히 모닝이랄지 네. 경차 차량에서 이런 현상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차량에서. 네, 예, 아, 그렇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차 박사님, 제 차는요, 2016년식 12월에 나온 NF 소나타 택시예요. 네. 속도가 올라갈 때는 이상이 없는데, 속도가 40km 부근에서 떨어질 때는 매번은 아니고 가끔씩 턱 하고 범핑 현상이 생기는데요. 심할 때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예. 이곳저곳 다녀봤지만 신통한 단편도 없고 부품을 하나씩 교환해 가면 원인을 찾아보자고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도 모르고 저걸 어쩌죠? 라고 하시는데요. 예. 이런 경우는 지금 두 가지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네. 근데 첫 번째는 상간자람이 걸려 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들은 제네레이터 비단자에서 배터리까지만 보지 말고 네. 배터리에서 엔진 정선 박스인 휴즈 박스까지 오. 그것까지도 상간자람을 측정해보고 네. 또 거기서 휴즈 박스에서부터 오토 릴레이라고 있어요. 오토 릴레이까지 재봐야 됩니다. 간혹가다 엔진 정선 박스에서 오토 릴레이까지 배선이 작은 차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가속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감속하면서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간혹가다가 스로틀 포지션 센서 값이 네. 안 맞든지 스로틀 바디 때가 많이 꼈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가속 페달을 완전히 놨다는 신호가 가면서 감속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밟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 같으면은 늦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4단, 3단, 2단, 1단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차량의 속도는 2단까지 내려와야 되는 속도라면 가속 페달을 페달이 예를 들어서 스로틀 포지션 센서가 약간 열려있는 듯한 걸려서 덜 다친 그런 것이 온다면 사람이 악셀을 받고 있는 걸 판단하거든요. 이럴 때는 이게 상대적으로 늦게 잡고 있습니다. 3단으로 잡고 있다가 속도에 의해서 떨어진다. 찰칵. 그러니까 첫 번째 스로틀 바디를 청소를 깨끗이 하라. 두 번째 상간제압을 정확히 재봐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변속 조절 솔레노이드 밸브가 들어있는 밸브 바디를 확인해 볼 것. 여기까지. 깔끔하시네요. 아니 질문을 지금 완벽하게 해결해 주고 계시는데 지금 보시는 분들이 지금 화장실 급하신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보느라고 지금 끄지를 못하고 계시네. 잠깐 화장실 갔다 와서 잠시 후에 다시 뵐게요. 어제 차박TV 10,000명을 돌파해서 호수님 뵙습니다. 없어요. 이런 거 어디서 배우셨어요? 없어요. 차박TV 빈주머니. 10,000명의 돌파를 이어서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질문 내용들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 이 편의 첫 번째 질문은요. 질문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차박TV의 우리 김창복 기술자는 왜 목에 수영을 하지 않나? 목에 수영. 이거.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상당히 멋있는 유산이거든요. 유산이다.